조금 전 열린 첫 대선 TV 토론에서 대법관 지명, 세금 문제를 두고 두 후보는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토론 진행자 간의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초등학교 대면 수업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 중에 원하는 사람에게 대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미주 한인 사회는 어느 해보다 조용한 추석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들 모임까지 자제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센서스 기간을 한 달이 아닌 단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명령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는 오늘부터 오는 목요일 밤 8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남가주 곳곳이 백도를 웃돌 곳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한국에는 내일이 추석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TV 대선 토론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납세 문제를 두고는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부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트럼프 대통령, 한때 사회자와 말싸움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I want to make Mr. sure President, can you let him finish, sir? he doesn't know how to do that. 대법관 임명 시기에 대한 첫 질문은 헬스케어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동안 이뤄낸 성과가 없다고 먼저 공격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헬스케어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을 뿐더러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거짓말쟁이라며 반격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두고도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초반부터 인지했으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코로나는 모든 게 중국의 잘못이라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었다면 더 나쁜 상황을 만들었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신과 마스크 착용 문제 등을 두고는 사실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듣기 힘들 정도로 논쟁은 격화됐습니다. 예상대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문제 질문에 대통령은 수백만 달러를 납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세금 정책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Millions of dollars. You paid millions of dollars? Millions of dollars. So not yes. Millions of 750. dollars. And you'll get to see it. And you'll get to see it. 2차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다음 달 15일 플로리다주에서 개최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대선 TV 토론을 앞둔 오늘 조 바이든 후보는 자신의 납세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해 세금 보고에서 29만 9천 달러를 납부한 뒤에 4만 7천 달러 가까이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세 자료를 공개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도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네, 연방 대법관 후보에 지명된 에이미 코니 베럿 지명자가 오늘 연방 상원을 방문했습니다. 베럿 지명자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다음 달 12일부터 인준 청문회 일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인준 승인 여부는 다음 달 22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초등학교 대면 수업을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 중에 원하는 사람만 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민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지역 내 학교들에 대한 제한적 대면 수업이 허용됐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지난 후 확진자 급증에 대한 우려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웨이버를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 대면 수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초등학교 전학년의 대면 수업을 허용한 주정부의 기준과는 다른 킨더가든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들부터 허용한다는 겁니다. 웨이버 신청 수락을 일주일에 30개 학교로 제한시키고 무상급식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는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여전히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는 11월까지 학교를 완전히 개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운티 내 7곳의 카드룸에 대한 야외 영업과 맥주 양조장도 재개방이 허용됐습니다. 오늘 LA 카운티가 발표한 1일 확진자 수는 905명, 사망자는 3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속에 맞이하는 추석 한가위, 어느 해보다 조용한 추석이 될 전망입니다. 가족들끼리 만나는 모임도 최대한 자제한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면 떡 주문이 몰리는 떡집들. 추석 주문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로나로 단체 모임이 실종되면서 떡 주문이 50% 감소한 겁니다. 추석이고 하니까 이렇게 보통 거래처에서 막 몇십 개씩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선물하고 이렇게 돌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한가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잔치 음식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눈코 뜰 새 없었던 캐터링 업체들. 올해는 추석 예약 주문이 80% 넘게 급감했습니다. 교회와 성당 그리고 단체 모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거의 뭐 3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면요. 지금 많이 안 떠도 안 되죠, 지금. 추석 가족 모임도 실종됐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손자와 손녀 등을 볼 수 없는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노인 아파트 이웃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추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족하고 서로들 안 만나요. 안 만나고 그냥 이웃끼리 이게 토랑국이나 뭐 이렇게 음식을 조금 뭐 부치는 거 이런 거 좀 부치고. 코로나19는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미주 한인 정치연합. 처음으로 결성된 전국적인 한인 후보 지원단체입니다. 오늘 한인 사회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결국은 적극적인 참여가 해답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미주 한인 인구의 증가율은 약 40%.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에는 증가세가 20% 이하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구가 급증하지 않는 안정된 이민 사회로 발전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참여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주장입니다. 투표와 정치 후원 등 한인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집중해 최상의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By identifying our shared interests and defining our common goals, we can aggregate our voting power and political capital to a point where we can and will become a powerful group in our country. 특히 다수의 정치인 배출은 한인 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설명입니다. 더불어 정부기관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물론 사회운동 분야에도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Very, very difficult, but being well informed, writing op-eds, participating in the public policy debate is extremely important on issues. 미주 한인 정치연합은 내일 오후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을 포함한 5명의 한인 연방하원 후보를 초청해 정치력 신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연방 상무부가 센서스 기간을 한 달 연장하라는 법원의 명령까지 무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5일까지 단 일주일 연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도 이재린 기자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될 예정이었던 센서스 인구조사. 결국 다음 달 5일 마감됩니다. 연방 상무부 국장이 연방법원의 판결에도 다음 달 5일 마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연방 상무부는 센서스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The Secretary posted on our website a specific date for a targeted date for operations to end, but we do not want people to wait until the end. We want them to respond now.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판결은 9월 30일 조기 마감하라는 명령을 중지하는 내용만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락가락한 마감일에 비난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인구조사 집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센서스국이 조사원들에게 9월 말까지 조사를 마감하라고 압박했다는 폭로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센서스에 참여하는 겁니다. We also want to let the public know that if they do get a knock on the door from a census taker, to please cooperate with that census taker because it's important that you're counted.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하는 센서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단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남가주 일대에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오는 목요일 밤 8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내리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곳곳에는 한낮의 최고 기온이 100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다음은 산불 속보 전하겠습니다. 폭염 속 산불 진화 작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북가주 지역에서는 3명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삼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가주 나파와 소노마 카운티에서 발생한 글라스 산불 42,560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80여 채의 건축물이 전소됐습니다. 더구나 7만 명에 육박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건축물 만여 채가 산불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나파와 소노마에 위치한 일부 포도주 양조장도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건조한 고온 날씨로 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가주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3명이 숨졌다고 소방국은 덧붙였습니다. 남가주 산불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앤젤레스 국유림에서 발생한 밥캣 산불로 11만 3천 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65%를 보이던 진화율이 15% 떨어졌습니다. 50%의 진화율을 나타내고 있는 밥캣 산불로 52채의 건축물이 소실됐습니다. 어제 산타클라리타에서 발생한 말틴데일 산불은 40% 진화됐습니다. 300여 에이커가 탔습니다. 200여 명의 소방관들이 투입돼 화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BTS 방탄소년단이 이번에는 아티스트 100 차트도 석권했습니다. 아티스트 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만 벌써 10번째라고 합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빌보드 아티스트 100 차트에 1위로 복귀했습니다. BTS는 이미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의 정상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BTS의 이번 아티스트 100의 1위는 무려 10번째 정상 등극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발표를 시작한 아티스트 100은 팝스타들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앨범과 싱글 판매량, 그리고 라디오 방송과 스트리밍 횟수 등을 종합해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BTS는 이 차트에서 10번째로 10번 이상 정상을 차지한 팝스타가 됐습니다. 타일러 스위프트와 드레이크 등 내노라 하는 팝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BTS의 이번 1위 등극을 이끈 것은 싱글 차트 정상을 다시 차지한 다이너마이트로 알려졌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5주차에 미국 내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그리고 라디오 방송 횟수를 모두 늘리며 1위 복귀의 발판이 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구글 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콘텐츠 수수료가 내년부터는 큰 폭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구글은 앱 수수료를 30%나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의 김기태 기자입니다. 구글은 현재 게임 앱에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통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ll developers, including Google Apps, will need to use Play's billing system if they choose to charge for digital content in their app distributed by Google Play.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입니다. 구글은 수많은 콘텐츠 앱 사업자들에게 구글 플레이를 통해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줬다고 말해 국내 업계에 공분을 샀습니다. Top Korean companies like Naver and Kakao, these achievements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Google Play's billing system. 국내 콘텐츠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서비스들이 해외에서 성공을 한 거는 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그들이 했던 이제 독창적인 노력 덕분이지 인앱 결제 때문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내 구글 플레이 결제 금액은 6조 원에 육박하고 점유율은 63.4%에 달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음원이나 웹툰, 동영상 서비스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이 사업법상의 금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이번 결정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실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유엔에 주재하는 북한의 김성 대사가 화려한 변신을 위해서 존엄을 팔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전쟁을 억제할 힘을 가질 때만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성 대사의 발언은 경제적인 보상을 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남수단의 4살 된 어린이. 쇠조각을 삼켰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진행된 몇 차례의 수술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한국 병원과 한국 정부 그리고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의 4살 어린이 글로리아. 지난해 7월부터 숨 쉴 때마다 가슴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혼자 놀다 삼킨 100원 동전 크기 쇠조각이 식도 아래에 걸린 겁니다. 아이가 숨 쉬는 게 조금 쉽진 않고요. 숨 쉴 때마다 그윽하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남수단, 수단, 이집트를 돌며 치료받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수술 비용도 문제였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딱한 소식을 듣고 무료 수술을 해주기로 했지만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이집트 정부가 국제선 항공을 모두 폐쇄해 한국 입국은 한 달 반 미뤄졌습니다. 지난 5월에서야 입국한 글로리아는 2주간 격리를 마치고 6월과 8월 2차례 몸에 있는 쇠조각을 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반년 넘게 몸에 박혀있던 지름 2.5cm 크기 쇠조각은 식도를 뚫고 기관지로 이동한 상태. 쇠조각을 빼낸 뒤 손상된 식도와 기관지를 아물게 하는 치료까지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금속이 식도를 뚫고 나오면서 기관지 뒷벽을 다 녹여버린 상태였거든요. 구멍이 나 있는 거는 다시 꼬매주고 구멍이 나 있는데 꼬매놓은 데는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을 끌어다가 다시 붙여서 부강을 해주고. 2번의 수술 끝에 글로리아는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먹고 싶은 음식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글로리아는 이번 넉 달여 만인 오늘 퇴원해 내일 새벽 에티오피아행 비행기를 타고 고국인 남수단으로 돌아갑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네, LA시는 다음 달부터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시가 그동안 유예를 해주던 주차 위반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오는 10월 1일부터 재개합니다. LA시 교통국은 오는 목요일부터 LA시 전역에서 거리 청소, 시간대 불법 주차, 등록 미갱신 차량, 오버나잇 주차 등에 대한 위반 차량 단속을 재개해 티켓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3일 한인타운에서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 무료 검사가 실시됩니다. 허브웨슨 시의원 사무실과 이유케어 클리닉은 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반까지 웨스턴가에 위치한 지역구 사무실에서 코로나 검사를 제공한다며 검사를 받고 싶은 주민들은 미리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변호사가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퀸즈 검찰은 플러싱의 최모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지급된 교통사고 보상합의금 6만 6천 달러를 2년 이상 빼돌린 중절도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라빌시 법원 판사에 한인 여성이 임명됐습니다. 조셉 가이엄은 도라빌 시장은 지난 24일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 법원 판사에 김정주 변호사를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판사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현재 조지아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 변호사협회 의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번 임명으로 시 최초의 한인 판사가 됐습니다. 버클리시에서 내년부터 대형 식품점 계산대 앞에서의 정크푸드 판매대 설치가 금지됩니다. 버클리시의회는 내년 3월부터 세이프웨이나 타겟, 월그린 등 25개의 대형 식품점과 드럭스토어의 계산대 입구에 소다나 쿠키, 캔디 등 정크푸드를 파는 진열대 설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뽑는 일,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4년, 어떤 지도자를 맞이하겠습니까? 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입니다.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전 단 하나, 거짓말하는 대통령은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